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죠?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폼 태그의 유효성을 이렇게 검사를 하고 폼 태그를 이제 자바스크립트 내에서 가지고 와서 참조를 얻어 가지고 서밋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할 거는 우리가 왜 init 파라메타라는 그죠? 그 내용을 이용을 해가지고 web.xml이라는 파일에다가 기술을 해서 특정 서블릿 파일에만 적용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드는 그 초기화 파라메타 방법이 있었어요. 그죠? 장표에서 제가 강의 시간, 이론 시간에 설명을 드렸듯이 그래서 그 서블릿 파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정을 하고 이렇게 관리자 같은 경우 그죠? 우리가 매번 이렇게 치고 들어가지 않고 바로 이렇게 접속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web.xml에 기술하는 방법이 있었고 또한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우리가 서블릿 파일 위에 initparam이라는 어노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첫 번째 web.xml 파일에 이제 우리가 만들 건데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여기 컨트롤 N 해서 패키지를 하나 만들고요. 자, 섹션 해서 exam 02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특정 서블릿이니까 여기에다가 서블릿 파일을 하나 만들 겁니다. 이 서블릿 파일을 우리가 만들 때 뭡니까? 얘는 우리가 여기에다가 init param이라고 이렇게 클래스를 이름을 이런 형태로 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리고 next 하고 to get first 하는데 어차피 얘는 우리가 get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죠. 서블릿에서 바로 접근하니까. 그러면 나 상관없이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죠. 자, 이렇게 나왔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웹 서블릿 이것도 init 파람으로 된 거를 우리가 주석 처리를 해 놓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번 작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은 좀 다 지워주고요. 깔끔하게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제가 해야 될 곳이 바로 이제 web.xml 파일을 건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클릭을 해서 연결이 아니라 열면 되죠. 그죠? 자, 열면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값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우리는 여기 아래에 그죠? 여기 아래에다가 내용을 우리가 적어주면 될 겁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여기에서 특정 서블릿이잖아요. 그래서 이 서블릿에 우리가 어떤 값을 줘서 우리가 따로 굳이 입력을 하지 않아도 초기화가 되면서 우리가 읽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블릿 태그를 이렇게 이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서블릿 그죠? 그 다음 서블릿 태그를 이렇게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자, 얘가 왜 예외가 그쵸? 얘 안에 만들어 줘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서블릿 뭡니까? 다시 네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뭡니까? init param이라고 이렇게 주도록 하죠. 알겠죠? 서블릿 네임을 이렇게 줬고 그리고 서블릿 클래스를 우리가 적용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서블릿 다시 클래스 그죠?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서블릿 클래스에서 어떤 값을 우리가 적용을 시켜야 되냐면 바로 여기 섹션 02에 있는 이 init param이라는 얘를 적어주기 위해서 여기에 뭐라고 적어줘야 되겠습니까?
그죠? 패키지 명을 여기다 섹션 이그잼 그죠? 02에 있는 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init 파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 부분이 바로 특정 서블릿 파일 안에 그죠? 요 파일 안에서만 우리가 적용을 시키겠다라는 그것을 명칭을 딱 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안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을 적어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init 근데 왜 이게 뭐가 왜 consistent가 자 consistent not available current location 여기서 자동 완성 기능이 안 일어나는 걸로 봐서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확인해 보니까 제가 정신이 없네요. 이게 원래 웹 어플리케이션 이 안에 태그 안에다가 넣어줘야 되는 게 우리가 정상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밑에다가 이렇게 주시면 이제 사라지죠, 그죠? 사라지는데 제가 자꾸 이 부분을 까먹습니다. 바보같이. 자, 여튼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사라지죠, 그죠? 사라지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서블릿 매핑했던 이거는 특정 서블릿을 이제 지정을 한 거죠. 특정 서블릿을 지정하는 코드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다면 이제 우리가 거기에다가 초기화 파라메터들을 넣기 위해서 자 init 이제 자동 완성 기능이 나올 겁니다. init 파람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이 init 파람에 그죠? 이 init 파람에 자 슬래시 하고 역시 init 파람 안에다가 우리가 값을 넣어줘야 되겠죠. 어떤 파람 네임이 먼저 들어와야 될 거예요, 그죠? 자, 파람 네임이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에 자 일단 우리가 id 값을 이렇게 한번 줘보도록 하고요. 네임을 그리고 나서 뭐가 와야 돼요? 파람에 대한 밸류가 값이 와야 되겠죠. id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스캇이라고 한번 줘보도록 하죠. 그리고 다시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복사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복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주는데 id가 아니라 이번에는 pw를 한번 주고요. 여기에서는 타이거라고 한번 주겠습니다. 역시 여기에다가 또 복사를 해서 하나 붙여 넣어 가지고 자 요거는 패스라고 주고요. 여기에서는 뭐 C 드라이브 그죠? C 드라이브에 뭐라고 할까요? 뭐 템프 폴더라고 만들어 줄까요?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init 파람 초기화 파라메타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한번 지정을 했어요, 그죠? 이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뭔가요? 특정 서블릿 그죠? 코드 안에 들어가는 이거는 특정 서블릿 지금 현재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이 서블릿을 의미하죠, 그죠? 이 패키지 안에 있는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init 파람이라는 이 서블릿 파일에 이 파일 특정 서블릿에만 그죠? 에만 적용되는 부분이죠. 적용되는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여 서블릿 파일을 서블릿 파일을 지정할 때 그죠? 그 안에 맞죠? 그 안에 우리가 초기화 파라메타 인자값이죠, 그죠? 파라메타를 아래와 같이 기술한다, 그죠? 기술한다. 그래서 우리가 init 뭡니까? 다시 파람이라는 태그를 이용하여 지정을 한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면 우리가 이제 굳이 우리가 막 값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가져올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를 해주도록 하죠. 서블림 매핑을 우리가 여기서 아까 전에 init바람이라는 여기에서 이 서블림 매핑 코드를 제가 주석 처리를 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매핑 코드 예전에 한번 해봤죠. 그거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죠. 자, 서블림 매핑 코드를 여기서 하나, 자, 서블림 매핑 코드 작성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블릿 해야 되겠죠. 그죠? 서블릿 해서 매핑이 당연히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다가 서블릿 네임을 이름을 적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init ferum 이렇게 우리가 적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URL을 패턴을 지정을 해야 되죠. 그죠? URL 패턴은 그냥 이렇게 init ferum이니까 IP라고 이렇게 적어 둘게요. 반드시 URL 패턴은 슬러시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요렇게 이제 우리가 쭉 내용을 만들었어요. 웹 app 안에 무조건 작성을 하셔야 이 에러가 발생 안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요렇게 web.xml에다가 init바람 특정 초기화 파라메타 등을 이렇게 지정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요 init바람이 실행이 될 때 이거 값들을 우리가 이렇게 기술해 놓으면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init바람이라는 자바 서블릿 파일에 넘어가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한번 보면 될까요? 한번 읽어와서 그죠? 한번 읽어와서 우리가 이 내용을 찍어보면 되겠다. 그죠? 두 개 방식으로 우리가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sys out에서 자, 두 개 소출이라고 한번 적어보고요. 두 개 소출 이렇게 적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서 우리가 string id 그죠? string id 이 값을 읽어 드리는데 자, this 해도 돼요. 지금 이거는 어차피 실행을 하게 되면 이 서블릿 객체에는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this 점 이렇게 하면 get init parameter라고 뜨고 get 서블릿 info, get 서블릿 name 등등 전부 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뭐예요? generic 서블릿 즉 상속 계층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좀 이따가 할게요. generic 서블릿을 상속받은 게 바로 뭐예요? http 서블릿이라는 이놈이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컨트롤 T를 한번 눌러 보시면 상속 계층도가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오브젝트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generic 서블릿 그리고 http 서블릿이 이렇게 있다. 그죠? 그래서 이 http 서블릿에 우리가 있는 어차피 지네릭 서블릿을 상속을 받았기에 여기서는 충분히 get init parameter라는 메서드를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id 값을 우리가 읽어오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읽어오고 똑같이 복사해서 자 pw로 이제 가져오죠. 그래서 역시 여기도 pw라고 이렇게 가져오면 될 겁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똑같이 또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패스를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역시 똑같이 패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될 겁니다. 맞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거를 HTML 파일 코드로 응답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자 우리가 뭡니까? 리스판스 객체에서 우리가 점 해서 뭡니까? set content 타입을 지정을 해줘야 되겠다. 그죠? 여기에서 어떻게 줘야 돼요? 그죠? HTML로 돌려주겠다 하고 여기에다가 이게 아니죠. 텍스트 슬래시 HTML을 넣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이렇게 하고 차셋을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죠. 뭐라고? UTF-8로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출력 스트림 얻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프린트 라이터를 이렇게 얻어서 여기에다가 아웃이라고 주죠. 이렇게 하고 리스판스 객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응답 처리 객체 그죠? 겟라이터 이렇게 출력 스트림을 얻었고, 자 여기에다가 자 우리가 아웃에다가 점 프린트 이거 프린트 ln이 되겠죠. 그죠? ln 해서 ln을 하시든 뭐 프린트를 하시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HTML 주고 헤드 주고 또 헤드 그죠? 헤드를 이렇게 닫고 그리고 바로 바디를 열어주면 될 겁니다. 맞나요? 자 이렇게 열어주고 여기다가 이제 기술을 하면 되겠죠. 그죠? 똑같이 복사를 해서 우리가 여기서 뭡니까? 그죠? id라고 넣어주면 될 거예요. id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플러스 해서 id 값을 주면 되고 여기에다가 역시 br 태그를 이렇게 줘서 한 칸을 띄워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복사해서 3개 하면 되죠. 3개 해서 id 비밀번호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pw를 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경로를 주면 될 거예요. 주고 여기에다가 패스 값을 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런 형태로 주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뭡니까 이거 그대로 복사해 와서 그죠? 여기에다가 붙여 놓고 이제는 바디 태그를 닫아야 된다. 그죠? 바디 태그 닫고 그리고 역시 HTML 태그도 닫아 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난 후에 자 우리 출력 스트림 썼으니까 out.close를 이제 닫아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으면 과연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값을 받아오거나 읽어오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단지 이거를 web.xml에다가 기술했던 값이에요. 그죠? 이 값을 이제 우리가 getInit parameter라는 얘는 뭡니까? 누가 가지고 있어요? 지네릭 서블릿이 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실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정 서블릿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버가 가동이 되고 자, 이렇게 서블릿 매핑된 코드가 IP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web.xml에다가 기술했던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맞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역시 두 개의 메서드가 호출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결과론적으로 getInitParam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유가 뭐였어요? 상속 계층도를 보면 상속 계층도 그죠? 상속 계층도를 쉽게 여러분들이 보려면 물론 우리가 자바 이 닥스라는 우리가 그때 우리 즐겨찾기에 추가했던 거 그죠? 자바 28 닥스 이거를 클릭을 해서 여기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거 보면 알죠? 자바 X 서블릿 해서 여기에 뭐 HTTP 서블릿이 있죠. 그죠? 자, 이게 서블릿 뭡니까? HTTP 서블릿이라는 패키지라는 곳에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자바 X 서블릿 그죠? 서블릿이 여기 있죠. 그죠? 서블릿에 보면 HTTP가 따로 없나요? 제 눈에는 지금 안 보이는 것 같네요. 자, 자바 X 해서 HTTP 서블릿에 대한 내용이 안 보이는 요거밖에 여기 있네요. 그죠? 자바 서블릿 HTTP 패키지가 있어요. 요걸 딱 클릭을 해보면 아랫부분에 이제 여러 가지 클래스들과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뭐 했어요? 그죠? HTTP 서블릿이 여기 있다. 그죠? 그래서 요거 클릭해 봅니다. 클릭해 보면
쭉 이렇게 나오죠. 쭉 나오는데 얘가 뭐예요? 지네릭 서블릿을 상속을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지네릭 서블릿을 가봅니다. 가보면 이 얘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보면 우리가 뭐예요? 다 가지고 우리가 봤던 get init param meta 여기가 있네요. 이 값이. 그죠? 있고 역시 얘도 names도 있고요. 자, get sublit config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이러한 메서드들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누가 그쵸? 얘 밑에 있는 자손 클래스인 누구예요? 그쵸? 얘 HTTP 서블릿 얘가 다 상속을 받았겠죠. 그렇기에 여기에 다 두 개, 뭐, 두 헤드 다 있지만, 이거는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고, 방금 전에 봤던 지네릭 HTTP 같은 경우는 조상이기 때문에, 이 얘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는 다 상속을 받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속 계층도를 쉽게 보려면 닥스처럼 저렇게 봐도 되지만은요, 컨트롤 이렇게 RL 플러스 T를 이렇게 이용하면 된다. 맞죠? 그리고 뭐예요? 서블릿 컨피그 그죠? 서블릿 컨피그 이거는 인터페이스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죠? 인터페이스의 주상 그죠? 서블릿 컨피그의 주상 메서드를 누가 HTTP 그죠? 방금 이 클래스입니다. 그죠? HTTP 서블릿 클래스에서 다 구현했죠. 구현하였다. 그죠? 그래서 현재 제가 this를 쓴 이유는 this는 아시다시피 this는 자기 자신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자바를 학습하셨다면 그죠? 우리가 이미 자바에서 배웠다. 그죠? 배웠고 그리고 역시 뭡니까? 이 get init parameter라는 이놈 그죠? 이놈은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이 메서드는 HTTP 이 서블릿 클래스의 조상 클래스인 그죠? 조상 클래스인 뭡니까? 저 지네릭 요거 그죠? 지네릭이 여기 안 나왔네요. 여기다 그냥 갖다 대면 나오죠. 그죠? 요렇게 이렇게 하고 자 갖다 대보면 얘는 여기에 보시다시피 지네릭 서블릿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쭉 복사를 해서 적어 드리죠. 조상 클래스인 지네릭 서블릿이라는 클래스의 뭡니까? 선언된 메서드이므로 자손 클래스에서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가 있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바를 배웠다면 충분히 제가 여기에 이 기술한 내용을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우리가 서블릿 여기 웹.xml의 기술한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해봤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웹.xml을 다시 한번 가보죠. 그래서 여기 다시 가서 이렇게 얘를 만약에 내가 서블릿 코드를 쭉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그죠? 얘를 내가 이렇게 전부 다 주석 처리를 해버렸어요. 맞나요? 주석 처리를 했어. 그리고 나면 얘는 어떻게 되니까요? 당연히 읽어올까요? 없죠? 읽어올게. 그죠? 페이지 자체를 찾을 수가 없대요. 왜? 우리가 이니파람 얘를 IP로 줘야 되는데 서블릿 매핑을 전혀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맞죠?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방법에서는 요거 그죠? 웹.서블림 매핑을 요거를 그대로 우리가 가져오면 되니까요. 여기에다가 자 여기에서 또 문제가 발생을 했네요. 자 컨트롤 시프트 O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똑같이 이니파람하고 이거를 IP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이제는 찾아갑니다. 이렇게 실행해 보면 찾아가지만 값이 없죠. 값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여기에 널 이렇게 나오죠. 그죠? 맞습니까? 값이 없잖아. 왜요? 웹.xml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주석 처리를 했기에 그죠? 우리가 문제가 이제 된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웹 서블릿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웹.xml에 주석 처리를 했던 내용들을 역시 여기에다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것을 요거를 잠깐 지웠다가요. 아니죠. 여기다가 치면 되겠네요. 그냥 이렇게 했다가 여기에다가 우리가 직접 값을 좀 주도록 하죠. URL 패턴이 나오죠. 그죠? URL 패턴 값을 뭐라고 줘요? IPay라고 주면 되겠죠. 여기에 역시 슬러시를 줘야죠. 그죠? URL 패턴을 이렇게 감싸줘야 됩니다. 이렇게 감싸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쉼표로 이렇게 구분을 주고요. 또 우리가 initparam이라는 내용을 여기다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initparam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어떠한 내용들을 이제 주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한번 줘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골뱅이 하고요. 웹 initparam 있죠. 그죠? 요거를 이용을 한다는 거죠. 요거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네임을 주면 되겠죠. 네임 속성 네임을 id로 주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value 값을 같이 주면 돼요. value 이렇게 줘서 여기에다가는 admin이라고 한번 줘볼까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쉼표로 구분을 하고 그리고 똑같이 역시 이것도 복사를 하면 되죠. 자 이렇게 복사를 해서 id가 아니고 pw가 될 것이고요. 자 value 값은 얘는 어드민 계정 관리자 계정이니까 좀 복잡하게 암호를 만들어야 된다. 그죠? 1, 2, 3, 4 하고 뭐 A, B, C, D 하고 느낌표 2개 뭐 이런 형태로 만들어줘야 함부로 접근을 못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패스 이렇게 주고요. 역시 패스는 아까 전에 만들었던 뭐 C 드라이브에 템프 폴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줬단 말이죠. 맞나요? 자 이렇게 주면 이 웹.initparam이 설정이 됐죠. 그죠? 이제 이게 전부 다 어노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만들었죠. 그러면 이 내용이 이제 각각 id 값하고 value 값을 설정을 했기에 여기에서 init 파라메터를 통해 가지고 역시 읽어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아이고 이게 아니죠.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실행을 하니까 아까 전에는 널이 나왔는데 자 이번에는 어때요? 잘 읽혀서 들어온 내용을 볼 수가 있고 역시 서블림 매핑 해놈으로 찾아 들어갔어요. 그죠? 이와 같이 이렇게 initparam을 이용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근데 이게 소스 코드 자체에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재건 파일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겠죠. 그죠? 유지 보수할 때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 관리자 계정을 통해서 들어가고자 한다면 웹.xml에 기술을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아래와 같이 뭡니까? 어노테이션을 이용한 거죠. 어노테이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웹.xml 그죠? 웹.xml에 기술되어 있는 부분을 일단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웹.xml이 훨씬 높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웹.xml에 있는 기술되어 있는 부분을 주석 처리를 일단 하고 일단 주석 처리를 한다. 그죠? 주석 처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석 처리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석 처리를 해야 이 아래 코드가 적용이 되죠. 아래 코드가 적용이 된다. 맞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노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뭡니까? 어노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직접 초기화 그죠? 파라메타 값을 지정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거는 뭐 굳이 이렇게 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줬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결론은 뭐예요? 그죠? 결론은 초기화 파라메타를 우리가 사용하는 곳은 뭐예요? 보통 관리자 어드민, 그죠? 관리자 계정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용을 할 때 위와 같이 기술을 하게 되면 어노테이션 기술을 하게 되면 유지보수나 이런 거에서 그리고 코드에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바로 암호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얘는 웬만하면 통상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웹.xml 파일에 기술을 하는 것이 뭡니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방법, 웹.xml을 이용하는 방법, 요거, 그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init파람, 얘가 바로 두 번째 방법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죠? 요러한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야 뭐 나중에 우리가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됐나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init 파라메타, 초기화 파라메타를 우리가 한번 실습을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실습을 한번 해 봤습니다. 됐나요? 웹.xml 하고요. 그리고 init파람 이거를 잘 이용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초기화 파라메타 특히 관리자 계정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싶다면 웹.xml에다가 기술을 해서 눈에 안 보이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한 강의를 끊도록 하죠. 자, 다들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콘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